8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 6곳, CNBC가 선정한 200대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기업 목록에는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오픈시 등 암호화폐 기업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글로벌 핀테크 업체에 선정되었지만 추후 리플사가 IPO를 앞두고 있죠?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증시가 꽃이라고 불리죠. 또한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은 연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또한 예측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단에 아마 이들 회사들이 많이 포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흐름입니까? 자본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여기 파이가 커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트스탬프 연이율 2% XRP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비트스탬프의 소수 지분을 암호화폐 헤지펀드 핀다라 캐피탈부터 리플은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율 2% 수준의 XRP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XRP 증권성 판결은 SEC의 치명적인 한방은 아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동시에 내보내면서 개인들의 시선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급등에 나왔다가 또 하락을 시키면서 지지부진하게 만들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지치죠. 그쵸? 이런 거 보면 뭐죠? 우리는 이제 걸를 수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투자자가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리또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가격이 급등을 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오직 가격만을 쫓는, 현상만을 쫓는 사람들이죠.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상공회에서 SEC와 리플의 소송은 업계 성장 계기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의회가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도록 지지할 것. 이제는 법안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흔들기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우리는 큰 그림을 인지하면 됩니다. 가치의 인터넷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돈만 해외로 보냈는데 며칠씩 걸리죠? 수수료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4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노스토로 계정에 또 그 나라 돈을 이체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낭비이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지난 수백 년간 해놨습니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벌써 정보는 수천으로 이동해 나가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의 새로운 문명이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구현되지 않으면 4차 산업은 도래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구현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4차 산업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 기반 기술은 바로 이 인프라가 구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물질을 집행하는 게 뭐다? 바로 이 혈관입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미국 12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연이어서 대중들에게, 개인들에게 이 세상이 도래하고 있어. 니들 알아봐.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이 망이 깔려야 4차 산업이 도래할 수가 있어.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리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 이건 끝났어 이미. 니들도 알고 있잖아.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갔어. 뭘 더 이상 금리를 이용해서 통화량을 조정을 해서 경기를 팽창하고 경기를 수축시켜. 그리고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새로운 통화 시스템밖에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4차 산업은 뭐죠? 연결과 융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을 해. 그리고 이게 통제의 세상이야. 이 문명을 교환해 나가기 위해선 이 심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스위프트 망이 필요해. 그걸 일명 리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ISO 2002로 명칭되고 있죠. 거기에는 송금, 외환, 카드, 무역, 증권 이 5개 결제망을 하나로 헤쳐나가면서 회계장부를 획일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의 원툴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미국 12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미국의 12DC 출시를 지지하는 DDP,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웨스턴 유니언 컴퍼니,
필리핀의 비디오 유니뱅크 등과 협력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이들은 엑센추어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중앙은행 발행, 미국 페드 발행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쩐주가 누구다? 엑센추어이다. 이 엑센추어는 다시 한번 리플사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투자를 감행했던 엑센추어의 글로벌 주인장은, 이들의 주인장은 누구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바로 그들이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 그들이 이 망을 함께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엑센추어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고 있죠. 사실 파트너십을 넘어서 얘네가 쩐주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근 나온 소식들을 연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리플사하고 패스트 페이먼트 카운슬, 얘네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패스트 페이먼트 카운슬,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여기 리플사 임원이 2명이나 포진을 해 있다. 그쵸? 그뿐만 아니라 페드나우 시스템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보시면 피네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최근 언급드렸던 PSCU 회사인 주니퍼 페이먼트, 미국 신용협동조합, 자, 그리고 피스, 피델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 전부 다 리플렛 파트너 사이드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결국 페드나우 뒤에 이들망이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최근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또 볼게요. 제가 클리어링 하우스를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클리어링 하우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곱씹어보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머리에 귀에 꽂히실 거예요. 첫 번째, 7월 달에 페드나우가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을 기반으로 해서. 자, 두 번째, 오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세 번째, 패스트 페이먼트 카운슬, 여기에서 리플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리고 더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의 핵심 결제 인프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미국 내 결제망, 그리고 얘는 전 세계와 다시 한번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클리어링 하우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클리어링 하우스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 소유한 은행협회 및 결제 회사입니다. RTP, 실시간 네트워크,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화 결제 시스템, 전신한 결제, 수표 결제, 실시간 결제를 포함하는 미국의 핵심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미국을 위한 최신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미국 내 결제 시스템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주인장이 누구냐? 오너 뱅킹 그룹이죠. 클리어링하우스의 주인들. 보시면 BNI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들, HSBC, 영국의 넘버원,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원, PNC방크, 블랙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웰스파고, 달러의 주인 중에 하나, 독일의 넘버원, 도이치뱅크, 자, 그리고 JP모건이야 뭐 세계 넘버원이라 봐도 무방하죠. 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바클레이즈, 영국의 넘버2. 자, 이들이 바로 더 클리어링하우스의 주인이더라. 미국과 유럽은 뿌리가 같다. 뭐죠? 미국 내 핵심 실시간 결제 인프라망, 그리고 유럽 내 핵심 결제 인프라망, 일본 내 핵심 결제 인프라망. 최근 일본 점령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일본 내 자산의 85%, 일본 은행 협회이죠. 이들이 리플렛, 실시간 결제망을 언급하였다. SBI CEO가 언급했던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중국의 CBDC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 보급이 됩니다. 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동남아시아 성공기업 투시 푸푸와 카타르 국립은행 QNB를 통해서 직접 리플렛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이미 사우디 점령 또한 오래전에 끝났죠. 뭐 아세안 말할 것도 없죠. 동남아시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뭐죠? 5대양 6대주 스위프트 결제망이 현재 완성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왜 지쳐야 됩니까? 여유자금이라면, 현금이라면, 제가 언급드렸죠? 건드리지 않을 돈, 여기에서
가용현금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걸 가용현금 총알을 있으면 여기에 갖다 부어라. 바꿔치기 해놓으라. 그리고 뭐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자금 내에서 운용을 해라. 가격이 떨어지면 폭락했을 땐 빤스까지 들어가라. 가용현금 자원 내에서. 왜? 이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인지했더라도 내가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다.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바닥에서는 올라왔다.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튈 거다. 또 튀면 개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들어와서 또 흔들거리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게 되면 드디어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거는 그냥 흔들기구나. 그렇구나. 제가 지난 10년, 1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그 과정을 겪어봤더니 결국 가치는 가치가 확장하는 애들은 가격이 반영되는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될 날이 저는 올 거라 확신합니다. 왜? 4차 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실시간 결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XRP가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표를 남겨주셨는데요. 보시면 리플렛 연결되고 있는 망이 보이시죠? 자, 지불 과정에서 연결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 망의 핵심은 뭐다? 리플 네트워크이다. 그 부분, 분산 원장, DLT, 리플 DLT, 이 망과 연결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블록체인은요, DLT가 보다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이 DLT, 전 세계 분산 원장, 회계장부를 공유해서 분산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되게 되죠. 그게 바로 4차 산업의 통제 시스템, 그걸 의미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콩 OSL 디지털 증권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로부터 라이센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OSL 디지털 증권 플랫폼은 오늘부터 홍콩의 일반 소매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OSL 디지털 증권에 앞서서 해시키라는 거래소도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승인을 받아서 홍콩의 소매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최초의 거래소가 됐다. 그러면 해시키 거래소 OSL 디지털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홍콩의 소매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열리게 된다. 홍콩은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OKX를 비롯한 10곳 이상의 업체가 라이센스 신청을 한 상태이다. 홍콩이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점 밝아지는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코인베이스 6분기 연속 적자, SEC와 분쟁으로 고전 중이다. 자, 얘가 만약에 적자가 나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떨어질 때마다 모으면 됩니다. 급등하면 급등 나올 땐 일부 차익 실현이겠죠. 그쵸? 미친듯이 달려나갈 때. 개인들이 달려들 때. 요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가 이런 애는 뭐죠? 대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중국의 바이낸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네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리플은, XRP는 경쟁사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전 세계 기득권의 끝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대기업 오너를 언급드렸잖아요. 이들은 대기업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대기업 곱하기 1000배, 만배, 1000만배. 아시겠죠? 전 세계 가계, 기업, 정부 그 끝에 있다. 아시겠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핵심 결제 인프라, 그것도 누구다? 바로 그들이다. 아시겠죠? 자, 코인베이스 손익계산서 잠시만 보고 가시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20년도에 1277, 2021년도에 폭등을 하죠. 7배 가까이. 그러면서 2022년도에 암호화폐 크립토 겨울이 불어닥치면서 반토막 가까이 납니다. 반토막 이상 나게 되죠. 그러면서 매출 총이익도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익률이 급감하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적자 폭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적자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얘는 빠질 때 모아가면 돼요. 왜? 대체 불가능하니까. 추후 미친 듯이 성장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얘에 투자해도 되겠죠. 그러나 얘보다 저는 직접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기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왜? 코인이 더 화려한 불꽃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주인장은 누구다? 또한 그들입니다.
뱅가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일본계자금, 아크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그들입니다. 바로. 브릭스 8월 정상회담에서 국제결제 회원국 통화 사용 논의 탈달러. 저는 이게 스위프트 2.0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 2.0 이 부분이. 자, 그럼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는 스위프트 1.0망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죠. 그리고 무역간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CBDC와 코인이 언급되었죠. 그러면서 브릭스는 확장을 시작합니다. 5에서 19개국, 19개국에서 41개국.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전 이걸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기존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나가는 과정이다. 오늘 방송에 그 연결망을 여러분들은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주인이 갔구나. 인프라를 이동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그 망을 깔아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자, 그리고 질문사항 좀 보겠습니다. 제 찐 구독자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제가 20만 개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선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드렸는데요. 이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8월 14일 바이낸스 재팬 오픈한다는데 일본은 SBA가 있습니다. 구매 수요가 많이 일어나서 리플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 내는 일본 자산의 85%, 미쯔비시, 미주오, SMBC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85% 은행의 자산들이 다 리플렛과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부분 그 영상 일본 점령 영상이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일본이 전 세계로 연결되고 있는지. 자, 그 추후에 또 언급을 드릴 거고요. 바이낸스 일본 현지 거래소 사쿠라를 인수했죠. 바이낸스 재팬 공식 출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34개 암호화폐를 출시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XRP, 스텔라로 포함되죠. 자, 그러면서 아톰, 아발란체, 엑스인피니티, 비트코인 캐시 총 34개의 암호화폐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건 서비스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세계 1위의 거래소이잖아요. 그 말은 뭐다? 즉 부스팅 되는 과정이다. 리바이벌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거라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일본 의회 투자자 보호 목적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통화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도 6월입니다. 벌써 2달이 다 됐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정하는 가상화폐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시다 총리, 일본 내 정부의 수반이, 행정부의 수반이 웹3 육성에 나섰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웹3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웹3 토큰을 활용해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본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혁신이다. 일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경제 구역을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일본 내 인가은행, 송금업체, 신탁업체 등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해외 거래소 넘버원 거래소가 일본 내로 진출을 했다. 일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전 세계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스팅의 일환이다. 저는 이리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